저는 이번 동아시안컵 홍명보호에서의 강상윤을 보면서 결은 조금 다르지만 히딩크호가 박지성 선수를 발탁하고 썼던 방식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두 선수의 스타일이나 뭐 체형이나 외모 같은 부분도 좀 유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인식되던 선수에게 측면 공격수 역할을 부여하면서 팀 공격의 마지막 활용 정점을 찍어내던 그런 히딩크 감독의 박지성 활용법이 이번 대회에서는 홍명보 감독에게 강상윤 선수에게 가서 닿은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볼리티비 성욱입니다. 자, 동아시안컵 2차전에서 대한민국이 홍콩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좀 아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홍콩은 피파 랭킹 147위의 약체입니다. 아시아에서만 28위고요. 인도, 북한, 필리핀 이런 팀들보다도 순위가 한참 낮기 때문에 참고로 이 147위라는 순위도 어제 발표된 피파 랭킹 7월자에서 그나마 6계단이 상승한 순입니다. 상당히 약체라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홍콩이 지난번 일본한테 전반 26분 만에 5골을 주면서 1대6으로 대패를 한 무려 6골을 내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한일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한일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홍콩과의 경기의 스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둘의 어떤 전력을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긴 한데 근데 뭐 꼭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15일 한일전에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 골밖에 넣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은 분들이 표시하고 있는 것은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선수들이 사실 이 조합으로는 처음 뛴 경기라는 걸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전 중국전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선발 11명을 골키퍼 포함해서 다 바꿨습니다. 골키퍼도 조현우 선수 대신에 이창근 선수가 나왔고요. 김태현, 변준수, 서명관 3백 그리고 조현택과 김태현이 양쪽 윙백. 이날 그 센터백 김태현 또 그 윙백 김태현 두 선수가 동시에 데뷔전 치렀는데 서민우, 이승원이 중앙에 그리고 쓰리톱에 나상호, 이호재, 강상윤 이런 조합으로 나왔는데 정말 A매치 경험이 일천한 선수들입니다. A매치에서 11명을 통째로 선발 이렇게 두 경기 바꾸는 것도 거의 없지만 그만큼 좀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장기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과정으로 이번 대회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표팀이. A매치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A 대표팀 테스트 매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선발 라인업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11명을 모두 바꾸면서 이날 A매치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만 무려 5명이었습니다. 조현택, 서명관, 그리고 김태현, 그리고 변준수 5명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2년 만에 A매치 복귀전을 치른 나상호 선수가 이번이 이제 29번째 A매치였는데 나머지 10명을 다 합쳐도 A매치 경기 수가 나상호 선수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번 선발은 상당히 좀 대표팀 경기 일천한 선수들 위주로 좀 꾸린 그런 라인업이었고요. 새로운 선수들이 대다수였던 것 외에 또 눈에 띄었던 것은 또 한 번 3백을 가동했다는 겁니다. 지난 중국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도 3백 기반의 기본적인 3-4-3 시스템으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날 상대가 워낙 내려앉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양쪽 윙백들도 내내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3-4-3보다는 뭐 3-2-5나 뭐 3-1-6에 가까운 뭐 그런 전형이 주로 좀 보일 만큼 일방적인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도로 라인을 올려서 했냐고 하면 하프타임에 교체를 2명을 했습니다. 근데 양쪽 윙백 2명을 뺐거든요. 그런데 윙백들이 아니라 이 둘을 대신에 들어간 선수들이 전문 윙백이나 그 수비수가 아니라 보통 윙포워드로 많이 뛰는 문선민 선수하고 모재원 선수가 들어가서 그 위치에서 그대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그 윙백 위치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격수의 역할을 맡긴 거죠. 그만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많은 득점을 하기 위한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게 이번 경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윙백 자리에 공격수를 기용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 그 3차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를 윙백 썼던 것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인 실험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홍명보 감독 인터뷰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 세계 축구 트렌드를 반영할 어떤 전술 운용을
계속해서 우리 대표팀이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월드컵 예선을 치를 때는 계속 4-2-3-1 포백 기반의 4-2-3-1 위주로 이제 했었는데, 지금 동아시안컵에서 시도하고 있는 3-4-3 기반의 전술이 향후에는 플랜 A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지금 뭐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갖고 계속 지금 이번 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전술을 극단적으로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좀 모험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3백 중앙에 설 선수의 역할이라든가 윙백과 윙포드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라든가 어떤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무 팀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행히 우리 대표팀은 또 그 자리에 좋은 선수들이 좀 많고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물론 오늘 경기에서 나왔듯이 동선 정리가 좀 더 잘 돼야 되고, 전술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더 가다듬어져야 되고, 특히 이제 3백 중심에 설 선수의 아이덴티티를 수비 리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빌드업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선수를 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자리에 설 선수를 좀 뭐 박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의 여지가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모로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일전 때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경기는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실점 위험도 커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1, 2차전은 상대가 너무 약했어서 삼선하고 수비하고의 그 사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윙백들이 올라갔을 때 그 뒷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털릴 일이 잘 없었는데, 일본은 뭐 앞서서 우리가 만난 두 팀하고는 완전 급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한일전도 이런 3-4-3 기반의 축구를 한다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승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요 전술적인 시도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전술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목한 선수가 이제 두 명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강상윤 선수. 저는 지난 경기 때 중국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강상윤을 이제 교체로 투입해서 왼쪽 윙포워드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강상윤 선수가 주 포지션이 이제 중앙인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전북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 같은 경기에서 부상자가 많다거나 뭐 아니면 좀 수비적으로 좀 해야 된다거나, 하여튼 뭐 그런 좀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의구심이 안 들었을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데 이날 홍콩전에서는 또 윙포워드를 기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선발로 그것도 오른쪽에 기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 수이고 감독만의 독창적인 발상인가 싶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죠. 이건 확실하게 목적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지난 경기 왼쪽 윙포워드, 이번 경기에는 선발로 오른쪽 윙포워드. 실제 경기를 보면서 이게 확실히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호의 3-4-3에서 윙어는 기존 4-2-3-1에서 우리 지금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하고 손흥민 맡고 있는 그것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선수팀에서는요. 물론 4-2-3-1에서도 윙어들이 안쪽으로 상대 측면 수비를 끌고 들어와 주면서 풀백들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안으로 들어오면서 반대발로 감아서 이제 전환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슈팅을 때린다거나 하긴 합니다만, 3-4-3에서는 사실 지금 홍명보의 3-4-3에서의 윙어는 사실상의 메잘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위치가 중앙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좁혀져서 플레이를 하고, 윙백들을 사실상의 공격수처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전에 문선민 선수하고 모재현 선수를 윙백 기용하고 나서 더 확연하게 그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3-4-3에서 앞쪽에 있는 3을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하자면은 3-4-2-1 정도가 될 정도로, 물론 이 경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3-2-4-1이나 뭐 3-1, 뭐 5-1 뭐 이런 정도까지도 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중앙에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연계라든지 뭐 마무리라든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건데, 이게 양쪽 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편차를 두는 운영을 좀 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지난번에 왼쪽에 이제 문선민하고 문선민 썼고, 이번에는 왼쪽에 나상호 선수 썼고, 지난번에는 이동경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강상윤 선수가 오른쪽에 썼고, 그러니까 두 왼쪽과 양쪽의 스타일이 확실히 다른 형태의 윙포워드를 기용을 하면서 그 뒤에 또 이제 윙백 자리에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들을 기용을 하는, 확실하게 목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상윤 선수를 그 위치에 쓰는 것이 그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유형의 선수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겠다는 어떤 신호로 보이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비대칭적인 측면 운영에서
강상윤 선수의 존재가 또 확연하게 이번 경기에서도 또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귀한 성향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재성과 이강인을 좀 합친 느낌? 그런 정도의 플레이가 요구되기 때문에 뭐 위력 말고 그러니까 스타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를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선수가 지금 K리거들 가운데서는 강상균이 아니냐. 20세 대표팀에서도 좀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중앙 공격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론 이동경 선수도 좋고 정승원 선수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강승윤도 그 위치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다. 앞으로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표팀에서 계속 끌고 가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동아시안컵 홍명보호에서의 강상윤을 보면서 결은 조금 다르지만 히딩크호가 박지성 선수를 발탁하고 썼던 방식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두 선수의 스타일이나 뭐 체형이나 외모 같은 부분도 좀 유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인식되던 선수에게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팀 공격의 마지막 활용 정점을 찍어내던 그런 히딩크 감독의 박지성 활용법이 이번 대회에서는 홍명보 감독에게 강상윤 선수에게 가서 닿은 것이 아닌가. 물론 풀스쿼드 소집도 아니고 아직 약체 상대로 2경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패턴이라든가 방향성이 재현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앞선 2경기에서만 봤을 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이제 서민우 선수. 지난번 저희가 인터뷰 그 영상 보여드릴 때도 보면 굉장히 간절한 모습 멘트가 좀 기억에 남는데 그리고 눈썹 짙은 거 그것도 기억이 나고요. 이번 경기에서 이승원 선수하고 중앙을 책임지는 자리로 나왔는데 강상윤 선수 데뷔골 어시스트도 했고요. 또 위아래로 움직임이 상당히 지능적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공을 받을 때하고 놓을 때하고 경험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고급진 플레이를 한다는 인상을 좀 받아서 대표팀에서 더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일전 나오게 된다면 제가 받을 인상이 착각이나 오해였는지 아니면 확신이 될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한일전 한 경기 남았습니다. 선수들 모든 걸 쏟아내서 자기 기량 보여주고 또 한일전 역대 A매치 우리가 지금 2경기 연속 3대0 패배한 상태거든요. 그 징크스 깔끔하게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콩전 후투크 여기까지 할게요.